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이 건강똑똑 보툴리늄 톡신 편의 두 번째 주제. 이번 영상에서는 보툴리늄 톡신의 내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보툴리늄 톡신은 에스테틱 시술의 입문 시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툴리늄 톡신의 내성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내성 파이터 3인이신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 안녕하세요.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클리닉의 박기범 원장입니다. 청담 S민의원의 민혜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청담 S민의원 대표원장 민혜연입니다. 그리고 리팅 성형외과의 박수연 원장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리팅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할 때 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데 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약물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 용량을 계속 투여를 했을 때 이전엔 효과를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일 용량을 투여를 해도 효과를 못 보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량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체내에 들어오게 될 때 이 톡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 복합 단백질이 이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외부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효과를 없애기 위한 중화항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시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중화항체가 생기면서 더 이상 보툴리눔 톡신이 들어와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복합 단백질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원인은 이제 복합 단백질과 같은 불순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만 투여했을 때 이런 내성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나치게 잦은 간격으로 반복적인 시술을 하신다거나 한 번에 너무 고용량으로 시술을 받으셨을 때는 내성을 좀 걱정하셔야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술을 받았을 때 내성이 생기는지 또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주입했을 때 2%에서 9.5% 정도의 항체 생성률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에스테틱 목적으로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에서 9.5%도 꽤 많네요. 네. 그런데 내성이 생겼을 때 이제 병원을 다시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의료진이 체감하는 항체 생성률은 실제보다 더 낮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그냥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뭐 이렇게 하고서는 네. 다시 병원에 안 찾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내성은 환자에 따라 전부 다르게 나타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술 전에 상담을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본인이 느끼기에 나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오래 갔는데 시간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짧아진 것 같아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근데 이게 직접 좀 객관적으로 내가 내성이 생긴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복적으로 이제 시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는 처음만큼은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다. 처음보다는 이제 맞아요.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제 시술 효과가 이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잘못된 곳에 시술을 좀 했거나, 그러니까 좀 들어가야 될 정확한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이제 투여 용량이 너무 좀 불충분할 때, 너무 작을 때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항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또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체가 정말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내성 여부를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효소 면역 측정법과 같은 체외 분석법입니다. 이제 중화항체랑 비중화항체 요거 구분이 좀 뚜렷하지 못해서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검사인 MHDA도 있기는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효소 면역 측정법을 포함해서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환자 혈액을 뽑아서 보내서 검사를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내성이 한 번 딱 생기면 뭐 돌이킬 수 없는 건지 예방을 하는 방법은 있는 건지. 일단 내성이 생겼을 때의 반응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일정 시간 중단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항체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효과를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3년 정도는 3년이요? 시술을 하지 않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던 분들은 1년도 쉬는 그럼요. 것들이 쉽지 않으시거든요. 꼬박꼬박 봤는데.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은 항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구나. 우리가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적정 용량, 적정한 이제 시술 간격을 지키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요. 어떤 거? 아까 내성이 생기는 원리가 네. 복합단백질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중항체가 생긴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렇구나. 근데 국내에서는 음. 대표적으로 독일 회사 제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은 또 시술을 받으실 때 제품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권장 용량을 적당한 시술 주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제품에 따라서는 불순물이 안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하니까 좀 선택의 그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술 주기 좀 잘 지키고 용량도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시술을 보통 같은 부위에 주기적으로 놓잖아요. 내성이라는 게 이 동일 부위에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신체에 다 축적이 돼가지고 온몸에 다 내성이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원장님. 항체는 내 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때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면 종아리 보톡스를 맞을 때 내성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온 몸에, 내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추후 다른 부위 시술 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안검경련이나 사시, 사경, 긴장성 근육질환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시술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전 시술에서 항체가 생성됐다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면 좀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 거니까 치료가. 네, 내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에스테틱 쪽은 치료보다는 미용 효과를 기대하며 시술을 받다 보니 이 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술을 받으실 때 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술을 받으면 잘 받았다 소문날 수 있을지 이 시술 팁과 원장님들의 노하우까지 싹싹 모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건강똑똑 보툴리눔 톡신 편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